왜 실패가 두려운데? 내가 못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평가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그거 좀 못해도 그냥 용납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다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화사하지 않아요? 좀 집 분위기를 내봤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배경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흰 배경이라고. 완전 난데. 그래서 원래는 이 벽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각도만 90도 꺾어준 거예요. 그림을 마땅히 넣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상표예요. 바코드랄까? 좋은 그림 있으면 하나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자기 비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좀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댓글을 보면 온통 막 죄책감, 자기 비난 막 그런 거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는 되게 수시로 자신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쳐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자기 대화를 하는데 뭐 적게는 12,000개에서 많게는 5만 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어떤 생각과 평가가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물론 그중에는 좋은 평가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굉장히 좀 잔인한 편이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심한 말들을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내뱉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 정도로 멍청하고 한심한 사람일까요? 12,000개에서 5만 개에 이르는 혼잣말 중에서 정확성을 따지는 경우는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기 비하를 멈출 수 있을까?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쉽지만 조금 식상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4번까지 끝까지 다 보세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종이나 폰에 이렇게 적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2,000개에서 5만 개의 평가와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따져보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지 따져보는 사람 거의 없다고 했죠.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기 위해서 한번 글씨로 써보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적은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소리내서 말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멍청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너는? 왜 사냐?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 정도 안 하세요? 난 가끔 하는데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난 멍청이가 아니야. 잘하는 것도 있잖아. 정말 하나도 없어? 있잖아. 네가 정말로 사는 이유가 없으면 하늘이 널 데려갔겠지.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 넌 충분히 살 가치가 있어. 이렇게 바꿔 말해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넌 얼굴도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안 좋고 넌 진짜 못났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종이에 그대로 적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반대로 소리내서 말하세요. 네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는 건 네 생각일 뿐이야. 생김새보다 중요한 건 인상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인상도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름 내 얼굴도 매력이 있어. 성격도 보기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난 그래도 이렇게 나를 돌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잖아. 난 충분히 훌륭해. 사람들은 자기를 다그치고 막 잔소리해야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벌이라도 받아야, 이 욕이라도 먹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발전적이지가 않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긍정적인 혼잣말이 사람을 더 총명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까지 키워준다고 해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꼭 소리내서 말하시는 거예요. 뇌가 이 소리를 듣고 스스로 막 설득을 해주고 픽스를 해주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힘들어도 꼭 소리 내주세요. 세 번째로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보통 자신에게 잔인한 사람들은 완벽주의나 강박성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관련 영상은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넣을게요. 그런 분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기는 무능한 실패자, 한심한 인간이 돼버리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은 다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만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내 성공이나 능력이 막 요란한 빈수레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일생 중 어느 시기에 이러한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고 해요. 흔한 경험이라는 거죠. 실력이 좋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경우에 더 잘 나타납니다. 성공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 가면이 어느 날 벗겨져서 나의 무능함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실패를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웃다도 자주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70%가 이런 느낌을 갖는 때잖아. 누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그래,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쌓아온 이 과정에서 난 충분히 남는 게 있었고 배움이 있었어. 난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많은 걸 얻었어. 그러면 실패가 죽도록 두렵지는 않게 돼요. 실패가 두렵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요. 친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솔직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막 다그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에게도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즉 자존심이 센 편이라는 거야. 틀리면 안 되고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밑밥을 많이 깔아요. 내가 뭔가 잘할 자신이 없을 때, 나 사실은 내가 하드웨어가 못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일, 뭐 시험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앞두고 일부러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줍니다. 요거를 자기불구화라고 해요. 이건 내가 의식하고 밑밥 가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 괜히 어디가 아파. 괜히 엄마 심부름 다녀와. 또 발표하기 전날 괜히 목감기 걸리고요. 괜히 컴퓨터가 고장나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주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은 바람에 준비를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밑밥을 깔아주는 거죠. 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왜 실패가 두려운데? 내가 못하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평가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그거 좀 못해도 그냥 용납이 돼요. 난 사실 어제 공부를 못했어. 난 사실 발표 능력이 좀 부족해 라고 인정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존심 상하고 창피하지 않다는 거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불구화를 인지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밑밥을 깔고 핸디캡을 주고 막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자기 불구화를 한다면 자신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가 없어요. 마주할 수 없으면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보고 내 부족함까지도 용납해 줄 수 있다면 한결 편안하게 자신과 타인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비난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